안녕하세요. ABS생명 유상현 팀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여러분들 그 영상으로 만나뵌 지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추운 날씨에 열심히 일하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고요. 2018년 남은 마지막 12월 누구보다도 멋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ABL과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희 회사 상품과 그 다음에 내년에 바뀌는 제도, 그 다음에 최근의 이슈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그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직접 그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그 ABLGA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품이나 아니면 자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스마트폰 앱으로 좀 설치를 하셔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때 그 앱을 통해서 상품 자료, 그 다음에 간편 설계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회사 상품 정보를 접하셨으면 좋겠고요. 12월 달에 이미 좀 배포는 자료는 제공이 되었지만 저희 회사 이슈 중에 하나가 종신보험이 최근에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그 많이 느는 그 판매되는 그 종신보험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상품들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이름은 뭐 전략상품 그다음에 뭐 주력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중한 통합종신보험이라고 소중한 통합종신보험이라는 그 상품이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 상품 특징이 이제 저액지 종신이고요. 저액지 종신이 판매되는 그 타 회사 경쟁사와의 상품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저희 회사가 보험료도 굉장히 적으면서 환급률이 굉장히 높은 그렇게 이제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다른 지회 쪽에서도 그 각사별 저액지 상품 비교를 했을 때 경쟁 순위, 경쟁력 1위에 올라와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7월 달서부터 판매되고 있는 간편 종신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회사가 생보사가 간편 종신을 좀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ABL의 간편 종신이 판매가 많이 되는 이유가 또 몇 가지가 있거든요. 다른 회사에 없는 그런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실손 중지제도 시행이라는 그 내용도 있는데요. 요거는 또 뒤에 간략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 고객 서비스 업무를 좀 확대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이제 고객 서비스 업무 중에서 실제로 고객이 저희 회사에 가입한 계약자가 센터나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센터나 아니면 보험금 지급 업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상 고객 서비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를 하셔서 실제로 센터에 있는 직원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각종 이제 고객의 필요로 받는 그런 업무를 지원해주는 제도거든요. 이거는 저희 회사밖에 현재 없는 건데 이 중에서 화상 고객 서비스가 이제 제한되는 것 중에서도 몇 가지가 내년에는 또 이제 그 확대가 되고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편리해졌다라는 거죠. 우선 간편 심사 그 보험금이 어떤 회사는 뭐 1억 원까지 가입이 되고 그다음에 3억, 뭐 5억 이렇게 가입이 되곤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달까지는 이제 간편 심사 가입 금액의 한도가 3억 원이었었거든요. 3억 원이었는데 10월 달까지요. 그리고 11월 달 지난달서부터 4억 원으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단 4억 원으로 확대가 된 것은 모든 고객에 한해서 고객들에게 4억 원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고요. 직종별 위험 등급이 있죠. 뭐 위험 1급서부터 비위험까지 있는데요. 위험 1급, 2급은 현행대로 최대 가입 한도가 3억 원까지고요. 3억 원까지고 1억 원, 2억 원까지고요. 그 다음에 위험 3급, 4급 비위험직이 3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지난 11월 달서부터 4억 원까지로 가입이 좀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전히 60세부터는 가입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최대 가입 한도가 1억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실손 중지 및 재개제도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시행이 될 거고요. 법법상 시행이 될 거고 현재 개인 그 실손을 가입하신 분이 직장에 취업을 해서
그 직장에서 이제 실손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중복으로 보험료 납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중지 신청을 하시면 뭐 조건이 이제 맞았을 경우 중지 신청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 실손은 납입을 중지를 하셨다가 나중에 퇴사를 함으로 인해서 단체 실손이 보장이 끝난다라고 하면 다시 개인 실손을 납입을 하고 보장이 재개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보험료 납입에 이중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겠다는 부분이죠. 이거는 고객의 편리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제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혹시 이런 대상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화상 고객 서비스는 수익자 변경 업무는 창구를 방문을 해야지만 수익자 변경 업무가 가능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 고객 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폰 앱에 설치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자 변경도 할 수가 있다. 단 계약자, 피보험자, 만기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 서비스는 제공이 되고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화상 고객이 아닌 고객 창구를 좀 방문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점이나 이렇게 가셔도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변화도 많이 있고 화두도 굉장히 많이 많은 부분들이 던져지고 있는데요. 전에 이제 빌 게이츠의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 50년의 변화보다 앞으로의 10년의 변화가 더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되는데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좀 이렇게 돌파구나 아니면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분명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현재 당장 뭐 50년 아니더라도 당장 내년에 변화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간략하게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자료는 굉장히 저도 이제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지 자료로 만들어 보지 않았었는데요. 가망 고객과 설계사 수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 가입 가능한 고객 수와 현재 활동하는 설계사 수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보험 설계사 추이를 이렇게 보면 2014년에 요 밑에 거는 전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요. 위에가 이제 GHN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요. 2014년에는 13만 2천 명 정도가 전속 설계사였다라고 하면 GA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8만 9천 명. GA 2014년에도 전속 채널보다는 GA 채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2018년 올해죠. 올해 6월달 기준으로 보면 전속 설계사들은 약 3만 명가량 감소를 했고요. GA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약 또 3만 명가량 이렇게 증가했죠. 결국은 전속에서 나온 이제 그 인원들이 GA 쪽으로 자꾸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추이는 계속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사 수가 그 전속과 GA를 합친 인원이 약 32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속이 10만 3천 명, 약 10만 명가량, GA가 22만 명. 지금은 거의 더블로 GA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고객 수가 2,818만 명으로 경제활동 인구 만 15세, 65세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올해 18년 3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설계사 수가 30만 8천 명이고요. 고객 수가 2,800명인데 과연 설계사 1인당 고객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1인당 고객 수는 약 87명. 그런데 지금 현재 전속 채널에 근무하는 설계사들의 1인당 보유하고 있는 평균 고객수는 약 187명이라고 합니다. 187명 평균이요. 그러니까 약 200명 정도로 기준을 삼으면 자 볼까요? 가입 대상 고객 1인당 설계사 수는 약 2.3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한 명당 그 사람에게 컨택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관계된 설계사가 약 2.3명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능성이 높은 가망 고객이라면 설계사 수는 2.3명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그분과 관계되고 있는 설계사 수가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1인당 가망 고객 수를 200명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면 가정을 하면 가입 가능성이 높은 고객일수록에 접촉하는 설계사 수는 더 많이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나 말고 다른 설계사가 그 고객에 관계되는 사람이 항상 더 많을 것이다,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객과 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관리를 하시는데 이게 좀 이렇게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것도 한번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내년에 달라지는 보험 규정 제도로는 크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험생명표가 이제 제9회 경험생명표가 적용이 되거든요. 4년마다 한 번씩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경험생명표가 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처음엔 89년부터 이제 경험생명표 적용을 했는데요. 89년 1회 경험생명표일 때는 남자가 평균 수명이 약 경험생명표상의 평균 수명 65.75세, 여자는 75.65세였다는 거죠. 실제로 평균 수명보다 조금 더 연령이 더 높게 나오죠. 이유는 뭐냐면 경험생명표는 현재 보험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산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를 내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더 우리 전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 수명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 여자가 75.65세였거든요. 근데 2015년 제8회 경험생명표일 때에는 남자가 81.4세, 여자가 86.7세로 이렇게 평균 수명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6년 동안에 1회 경험생명표서부터 8회 경험생명표까지 오는 동안에 26년 동안 남자는 약 15.6세의 수명이 증가를 했고요. 여자는 약 11년, 11세 정도 그 평균 수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평균 수명은 2년마다 한 살씩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40세 또는 50세라고 하면 앞으로 내가 노후가 시작이 되는 10년,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평균 수명이 될 거라는 거죠. 평균 수명이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가장 큰 리스크이고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를 살아간 사람들을 비교를 하면 기준을 하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예정인데요. 이건 모든 실손 의료보험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가입한 것은 아마 좀 보험료가 올라갈 확률이 더 크다라고 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실손 의료보험 판매되고 시점에 따라서 변화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입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실제 현재 내년하고가 예전에 가입했던 것을 비교해보면 그다음에 보험료 추가납입 제도도 좀 제한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금감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험료 추가납입 제도를 통해서 저축성 상품 판매로 인해서 불안전 판매가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고 현재 민원 발생률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추가납입 제도를 좀 제한을 하겠다. 현재 뭐 2배수인 데는 뭐 1배수, 그다음에 추가납입에 대한 비과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요즘에 뭐 가장 뜨거운 감자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 국민연금 개편안이다라는 걸 하는 거고요. 뭐 국민연금 개편안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희한테는 그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는 뭐 안 좋은 부분보다는 오히려 판매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니까 우리가 영업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경험생명표의 적용이 바뀌는 부분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좀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경험생명표 변경은 보장성은 가격이 인하가 되고요. 연금은 가격 인상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의 성격을 보면 꼭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적용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가격 인하가 예상되는 보장성은 순수 상환보험을 지급하는 상품하고 종신형 연금으로 연금이 전환되거나 종신보험 중에서요. 건강보험 등 사망 시점 증가와 관련된 상품들은 대부분 다 보험료가 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별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변액종신 중에서 생활비를 먼저 주는 변액종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상품들은 20년 동안 사망보험을 가입해서 생활비로 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생활비로 지급을 하고 하는 그런 상품들의 유형은 대부분이 다 보험료가 좀 인하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보험료가 인하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망보험을 가입해서 생활비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내용은 좀 달라지죠, 그죠? 보험료는 인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급되는 연금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길어진 평균 수명만큼 연금을 더 많이 같은 재원을 가지고 연금을 더 오랫동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별로 지급되는 연금 액수는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연금 전환 종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같은 내용입니다. 종신형으로 전환 시 연금 지급 기간이 연장이 될 거다. 확정형은 상관없고요. 연금 지급기가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매월 또는 연간 지급되는 연금 총 수령액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그런 보험료 인상은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지급되는 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나는 그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납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된다는 거고요. 건강질병보험, 기대수명 증가로 위험률이 동반 증가를 해서 보험료 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연금이 뭐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건데요. 연금보험은 둘 중에 하나죠.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면 더 많은 연금을 납입을 하셔야 되고,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이 현행과 똑같이 납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연금 지급은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도 마찬가지 영향을 이제 받거나 아니면은 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 당시 경험생명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경험생명표 9의 경험생명표가 바뀌기 전에 지금 가입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 볼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같은 보험료를 내고 경험생명표 변경된 이후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절판은 아니지만 판매 이슈가 되고 판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다 보험은 두려움을 판매하는 게 이제 보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남들처럼 보험 판매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이런 거죠. 두려움을 판매하는 게 가장 큰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보험은 이러한 두려움을 지워주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신이든 아니면은 오랜 동안 생존하는 그 장기 평균 수명의 증가함으로 해서 장기간 생존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 그것도 결국은 두려움이죠. 대책 없이 오래 사는 것, 그렇죠? 결국은 그런 두려움을 판매하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을 고객이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을 지워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두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리스크, 딜레마 세 가지가 이런 거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 유병장수 100세 시대에 대한민국 핵심적인 세 가지 딜레마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유병장수 딜레마 첫 번째는 리스크의 중심 이동이라고 합니다. 중심 이동 리스크의 어떤 거냐면요. 95년에 평균 수명이 남자가 67.2세, 여자가 76.8세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2015년에 최근에 자료를 보면 여자는 86.7세, 80.4세,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과거에는 리스크가 위험이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을 강조를 하고 우리가 상품에 대한 두려움도 조기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를 했다라고 보면 지금은 장기 생존에 대한 리스크 이거를 고객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컨설팅을 하고 두려움을 지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리스크의 그 위험의 중심이 조기 사망에서 장기 생존으로 좀 옮겨왔다. 지금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위험의 내용도 지금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변화가 됐냐면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사망이나 중증 질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중점적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중증 질환 또는 노인성 질환, 그다음에 치료 및 간병 비용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던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중증 질환, 그다음에 사망 이런 것들이 의학의 발전, 치료 기술의 발전,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아까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제목처럼 이제 유병자가 오래오래 사는 그런 유병 장수 시대가 된 거죠. 무병 장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로 발생하는 치료 및 간병 비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가장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비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지금의 가장 큰 화두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두셔서 고객들과 미팅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고 상품 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네 가지라는 게 이제 요즘의 위험인데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 늘어나는 의료비 다 좋은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원인으로 사망을 하고 어떤 원인으로 의료비가 많이 증가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어떤 질병에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발병 시점이 언제인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 치료 간병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는 거고요. 의료 간병비 총 비용은 얼마나 발생할지, 얼마나 소요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위험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해소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고객의 선택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좀 두셔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컨설팅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노후 파산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토리텔링으로 좀 엮어서 고객분들에게 제시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미국의 노후 파산 5가지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의료 간병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배우자의 생명보험이 없었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고령 부모 부양 비용, 그다음에 동거하는 성인의 자녀, 그다음에 은퇴자산 노리는 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노후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큰 5가지 노후 파산 조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뭐 노후 파산 이건 아니지만 3대 만성 질환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3대 만성 질환이라고 하면 뭐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뭐 이상 지질혈증 환자 이런 부분인데요. 고혈압 환자 수는 2006년 대비 2016년 이렇게 16년에 10년 동안의 경과 추이를 보면 약 164%, 그죠? 약 1.6배가 증가를 했고요. 당뇨병은 현재 427만 명 이렇게 진단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잠재적 당뇨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겠지만 그래서 한 1.89배, 한 2배가량 증가를 했다는 거고요. 이상 지질혈증은 10년 전에 비해서 약 3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뭐 식생활이나 문화생활이 이제 병행된 분에서 지금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화두이고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거로 이제 다음에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신보험의 가치가 요즘에 이제 나로나로 이렇게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중도인출 추가납입으로 현금 조성이 좀 이용이 가능하고 뭐 지속적률 목적 자금 필요 시에도 종신보험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10년 초과 시 비과세 적용으로 보험 차익이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추가 납입으로 복리 비과세 축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재정 상황에 따라서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많이 있다는 거고 반면에 적금은 이렇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2030년에 이제 미리 가본 모습 해가지고 이런 자료가 또 나왔었는데 부동산 등 실물 자산 가치가 좀 하락을 할 거고 인구 구조상 그다음에 고령화 복지 이런 부분으로 인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할 거고요.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도 이렇게 여기에 이제 맞닥뜨려져 있고요. 파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파산이나 압류 등 개인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다라는 게 이제 미리가 보 2030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거에 위험에 맞춰서 어떤 상품을 준비를 하면 좋을 거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신이죠. 이제 또 종신. 보험의 가치는 부자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자가 알아본다라고 했는데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꼭 종신뿐만이 아니라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아시죠? 지금 부부 합산이 아니고 개인 2천만 원,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거 1,000만 원으로 축소한다라고 이제 강화한다라고 그런 기재부의 좀 계획도 있습니다. 또 강화가 된다는 거죠. 정기금 평가, 종신연금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세금이라던가 그다음에 종신은 그 단순 승인이 아닌 그 한정 승인이나 포기됐을 경우에는 압류 불가인 고유 재산이잖아요. 상속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에 그 앞에서 본 뭐 압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사망보험금 압류, 단순 승인일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압류 불가라고 되어 있고요. 전보험사 합산, 정액신당금, 사고보험금 이런 것들은 2분의 1까지 압류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장치 면에서 보면 은행이나 증권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그 판례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캡처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례에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고객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우선 저희 회사에 이제 상품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5분 동안 저희 회사에 그 저해지 상품이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저해지 상품 중에서 소중한 통합종신이라는 상품이 전체 지위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위 쪽에서 판매되는 종신보험을 좀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평균형이나 뭐 체감형이나 체지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해지 상품 판매 비중이 계속 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앞서서도 이제 경험생명표 관련해서 종신보험을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당연히 보험료가 인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반면에 요즘에는 이제 종신보험을 사망을 담보로 하는 사망의 위험만 보장하는 그런 정도로 판매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 자금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종신보험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 자산을 준비하는 것도 이제 종신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증가를 하지 않지만 연금 전환 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험생명표가 이제 바뀌기 전에 올해나 아마 경험생명표 적용은 매년 매번 그랬지만 4월 1일자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 1, 2, 3월 달까지는 이런 상품들을 좀 이야기를 고객분들에게 좀 설득을 하셔서 가입 시기를 좀 빨리 당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그 소중한 통합종신의 이제 특징이 우선은 저해지원가평이 기본 평준형보다는 보험료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별로 비교를 해보면 어떤 회사의 상품이 가장 낮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 회사가 ABS생명의 저해지 상품 보험료가 같은 기준일 때 보험료 더 낮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100% 환급되는 시점 그리고 100% 환급 이후에 환급률이 증가하는 시점도 저희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달서부터 이제 판매된 간편종신을 보면 가장 판매 속도가 증가 속도가 지금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간편종신인데요. 그 간편종신은 저희 회사 상품을 선택하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만 좀 살펴보고 좀 마시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앞서서 이렇게 보셨듯이 소중한 통합종신의 저해지 상품에 325 기능만 탑재를 한 게 저희 간편종신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조건일 때 보험료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저희 회사 거 상품을 선택하시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제 간편종신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입 금액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10월 달까지는 3억 원까지가 가입 한도였는데 11월 달 지난달서부터는 4억으로 이제 가입 한도가 이제 확대가 됐죠. 자, 그래서 아시겠지만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2년 이내 질병 사고로 입원력이 없는 경우, 5년 이내 암이나 암으로 인한 수술, 입원, 진단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무심사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 그 ABL의 간편 가입 종신을 선택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납입 면제 그 기능이 좀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납입 면제 기능은 보통 이제 간편 가입이라고 하면 유병자가 가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유병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납입 면제가 없는 상품이 있거나 아니면 납입 면제 해주더라도 재해 합산장애 50% 이상인 경우에만 납입 면제 해주는데 ABL 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합산장애 50% 이상 납입 면제 해준다라는 거 하는 부분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납입 면제가 되면 주계약이 납입 면제가 되면 특약의 납입도 면제가 되는데 대부분이 갱신형 특약의 잔여 기간만 면제가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특약의 전기간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것도 좀 다른 점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감액 기간인데요. 가입을 하시고 나서서 질병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사망보험금의 50%만 지급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감액 기간이 없다라는 거고, 감액 기간이 없다는 얘기는 질병으로 사망을 하더라도 보험을 100% 지급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회사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고액으로 가입 시 보험료 할인폭도 저희가 가장 크고요. 3억 원 이상 가입하면 최대 5%까지 좀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말기 중증 질환에 대해서 보장하는 특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기 질환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상품이 없거든요. 생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간편종신에 중기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로 가기 전 단계인 중기에서도 보험금을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말기로 전환이 되면 말기에서도 보험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마시려고 합니다. 동종업계 비교를 좀 해보면 일단 질병 사망 감액 기간이 저희는 없다라는 거고 대부분이 다 2년 미만 질병 사망을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 50%를 준다는 거고요. 납입 면제 기준이 없거나 아니면 제 50%인 경우에만 납입 면제를 해주는데 저희는 질병으로 인한 합산장애 50%일 때에도 납입 면제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납입 면제 시에 특약의 잔여 기간을 면제를 해주는 회사가 없는데 유일하게 저희만
특약의 잔여 기간 전기간을 다 납입면도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간편 종신 중에서도 ABL 간편 조절 선택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활동하시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12월달 마무리 또 따뜻한 마무리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